자, 이번 강좌에서는 프로세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프로세스 응용의 마지막 강좌가 될 거고요.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유닉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윈도우 환경에서 경험을 했던 독자분들이 유닉스로 전향을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비슷한 개념도 있지만 몇 가지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은 유닉스는 혼자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가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고 뭐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이용할 때 개발자 측면이든 관리자 측면이든 아주 중요하게 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프로세스를 지칭할 때 프로세스가 갖는 아이디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앞선 강좌에서 PID라든가 PPID라든가 PGID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아이디들은 다 프로세스가 갖게 되는, 프로세서한테 부여하게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아이디들은 프로세스를 식별한다든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어떤 그 관련 릴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 설명하려는 또 다른 아이디들 여기에는 이제 풀 이름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 줄이면 UID, GI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라는 것이 있고요. 줄여서 설명을 하면 EUID, EGID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4개의 아이디가 프로세서한테는 더 제공이 됩니다. 이 아이디들은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측면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리소스를 접근할 때 이 리소스를 우리가 수행시킨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측면의 어떤 권한과 관련된 접근 권한과 관련된 측면으로 사용이 되는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4개의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권한과 관련된 아이디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 A.out라고 해보죠. A.out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의 권한은 유저 그룹 아더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계층의 사용자에 대해서 이 A.out은 모두 실행 권한이 있다고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실행 권한은 문자로 X로 표현을 하죠. 자, 유저 그룹 아더가 모두 A.out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면 이 프로세스는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두 가지 부류의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리얼 유저 아이디가 되고요. UI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EUID라고 하죠. EUID가 있습니다. 리얼 그룹 아이디, 뭐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도 있지만 유저냐 그룹이냐 이 측면으로만 차이가 있고 어떤 그 리얼에 대한 거, 이펙티브에 대한 개념은 그룹이냐 사용자냐 이 측면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사용자적인 측면, 유저적인 측면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개의 아이디가 생기지만 이게 두 가지 사용자 아이디 측면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요. A.out이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해서 모두 실행 권한이 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의를 해보죠. 우리 시나리오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에 x.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해보죠. x.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소유주는 루트입니다. 루트가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루트라는 사용자가, 슈퍼유저가 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겠죠. 접근 권한은 소유주는 읽고 쓸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그룹과 아더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죠.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소유주만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즉 여기서 소유주는 루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룹과 아더는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권한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 쉘에서 a.out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a.out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텐데, 그 이전에 누가 a.out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윗단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접속한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명령 하나 이전에 배웠던 거 더 연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로그인 쉘 상에서 id라는 명령을 치면 항상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은 누구고, 유저 아이디는 뭐고, 그룹 아이디는 뭐고,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id를 했더니 사용자 계정이 뭐라고 나왔냐면 프리맨이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매일 사용할 때 프리맨이라는 사용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자,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이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리맨이 a.out을 실행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프리맨이 a.out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보겠죠. 지금 현재 사용자 아이디는 프리맨인데 그 프리맨이 이 a.out에 유저인지 그룹인지 아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 a.out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유저와 그룹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프리맨이 소유주가 됐든 그룹이 됐든 아더가 됐든 a.out의 접근 권한은 모든 사용자 계층에게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a.out을 실행을 하면 이 프로세스는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a.out이 수행이 됐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a.out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 프로세스는 이제 두 개의 아이디를 갖게 될 거거든요. 리얼 유저 아이디와 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갖게 되겠죠. 자, 리얼 유저 아이디는 뭘로 세팅이 되냐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 지금 현재 프리맨이죠. 리얼 유저 아이디는 무조건 이 현재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 사용자 아이디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 유저 아이디에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내려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이 측면으로만 보고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a.out이라는 프로세스는 프리맨이 실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인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디폴트의 속성으로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프리맨이다. 자, 이 측면으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a.out에 정의되어 있는 로직이 수행이 될 텐데요. 이 로직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의 파일을 오픈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파일을 오픈을 하냐면 우리가 시나리오 상에서 x.tx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여기에 파일의 이름, 오픈하려는 파일의 이름은 x.tx라는 파일입니다. 자, 오픈을 했을 때 이 오픈이 성공을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접근 권한을 또 따져보겠죠. 자, 이 프로세스가 오픈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이 x.tx라는 파일을 오픈하기 위한 문장을 만나면 이제 권한을 비교하러 가보겠죠. 자, x.tx라는 파일은 유저는 읽고 쓸 수가 있고 그룹과 아더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a.out이라는 프로세스는 유저냐 그룹이냐 아더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out의 권한은 현재 뭐냐? 유저로 가야 되느냐, 그룹으로 가야 되느냐, 아더로 가야 되느냐. 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이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로 비교를 하러 가는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비교를 하러 가는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프리맨이죠. 뭐 어떤 거여든 프리맨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맨이라는 아이디가 x.tx라는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냐, 이 측면으로 본다면 아니죠. 프리맨은 루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리맨은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루트와 같은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더인 거죠. 뭐 그룹이어도 마찬가지지만 x.tx라는 파일은 루트 외에는 읽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열려고 했을 때 프리맨의 권한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퍼미션 디나인, 뭐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오픈이라는 명령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얼 유저 아이디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다 같은 값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값으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아이디로 권한을 비교하느냐, 비교되는 권한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입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요. 다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그대로 세팅이 된 프리맨이기 때문에 이 측면은 아니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인 프리맨으로 접근 권한을 비교하러 왔지만 아더가 되고요. 아더의 권한은 리드 라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용자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A.out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킬 건데요. 이번에는 누가 실행을 했느냐? 실행하기 전에 아이디를 해봤더니 현재 사용자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가 A.out을 실행했다고 해보죠. A.out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A.out이 수행이 될 수 있는가? 이 A.out의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루트는 유저냐 그룹이냐 아더냐 세 가지 부류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겠죠. 모든 사용자가 이 A.out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듈이 수행이 되는 가운데 다시 오픈이라는 문장을 만날 거고요. x.tx라는 파일을 열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루트가 실행시킨 이 A.out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뭐냐? 리얼 유저 아이디는 무조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사용자의 아이디가 세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시나리오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루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뭐냐? 이 프로세스에게 어떤 특별한,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데요. 그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같습니다.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픈을 만났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로 접근 권한을 비교하러 가느냐 아니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비교하러 가느냐. 아까 설명했죠.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을 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그 아이디를, 접근 권한을 뭘로 비교하느냐?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중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비교하러 간다 그랬죠. 자, 이 A.out이라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루트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는 x.tx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x.tx라는 파일은 루트가 소유를 하고 있죠. 즉 유저가 되겠네요. 이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은 유저에 해당이 됩니다. 유저는 읽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x.tx라는 파일을 이 A.out이 오픈하려고 할 때 이 오픈이라는 문장은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을 비교를 하는 아이디는, 즉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인 거고요. 루트 측면으로 x.tx라는 파일을 봤을 때 루트는 유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이 명령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권한과 관련된 측면으로 두 개의 아이디를 갖는데요. 리얼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두 개를 갖는데, 리얼 유저 아이디는 사실은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누가 실행을 한 거냐,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는 식별자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맨이 실행을 했다, 루트가 실행했다. 현재 터미널에 접속되어 있는 그 사용자의 값이, 사용자 아이디의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에는 뭐가 세팅이 되느냐? 디폴트로는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그대로
세팅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닐 수도 있고 리얼 유저 아이디와 동일한 값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사용 용도는 뭐냐면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할 때 그 접근하려는 자원과 권한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 비교 대상의 아이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디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어느 상황이 디폴트여서 리얼 유저 아이디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어떤 경우에 A.out과 같은 프로세스에 어떠한 정의를 했을 때는 그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른 값이 또 세팅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이 측면에 대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측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념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그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기본적인 측면으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남은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부분은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리얼 유저 아이디와 동일하게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르게 설정을 하는 방법 또는 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자, 이 측면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얼 유저 아이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사용 용도는 일단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리얼 유저 아이디와 다른 값으로 세팅이 되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 왜 유도를 해서 유닉스 환경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전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요. 추가적인 정보들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명령어 중에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은 실행화일이고요. 우리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도 있죠. 그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라는 파일도 있지만 패스워드라는 실행화일도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화일은 뭐냐면 내가 유닉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인데 뭐 일주일마다 암호를 바꾸고 싶다. 우리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그 암호는 아주 중요하죠. 패스워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 암호를 바꾸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보안 정책 중에 기본적인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암호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패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나 로그인을 해서 또는 누군가가 터미널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패스워드를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네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 현재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게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성공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현재 네 패스워드는 뭐냐? 모른다면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일단 제가 입력을 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입력이 되고 있고요. 자, 인증이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현재 패스워드를 맞춘 거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패스워드를 뭘로 바꾸려고 하느냐?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봐라.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로그인을 할 때는 이전의 패스워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꾼 그 암호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접속을 해야만 인증이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명령을 배워보게 됐는데요. 패스워드라는 명령이고요. 이 명령은 일반 사용자들이 수시로 암호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ls-a를 한번 해보죠. etc 밑에는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사용자 계정은 뭐고, UID는 뭐고, 그룹의 아이디는 뭐고, 그리고 로그인 쉘은 뭘로 사용을 할 거며, 홈 디렉터리는 뭐고, 뭐 이런 측면의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용자에 대한 암호 부분 한번 볼까요? 뭐하러 etc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필드가 암호에 해당이 되죠. 근데 X로 표현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여기에 그 암호화된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안 정책 때문에 이 두 번째 필드에 실제 암호화된 그 암호를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섀도우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etc 밑에 섀도우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 안에 실제 암호화되어 있는, 각 사용자마다 암호화되어 있는 이 두 번째 필드에 나와야 되는 그 암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파일의 접근 권한은 루트만 읽을 수가 있고요. 유저나 아더나 모두 읽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섀도우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2장에서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우리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설명하는 측면으로만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파일이라는 측면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패스워드라는 그 현재 암호를 변경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실제 암호는 이 섀도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로직이 수행되는 가운데 이 etc 밑에 있는 섀도우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서 이 파일을 접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암호가 맞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인증 과정에서도 이 파일은 참조가 되겠죠. 우리가 입력한 암호와 저장되어 있는 암호가 같은지 볼 때도 이 섀도우 파일은 사용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위에서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을 수행을 시켰었는데 현재 나는 누구냐면 나는 프리맨이거든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는 일반 유저입니다. 일반 유저가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면, 지금 현재 수행 중이죠. 실행을 했다면 얘가 현재 패스워드가 뭐냐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섀도우 파일로 가겠죠. 이 파일을 오픈을 해서 내가 입력한 것과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할 텐데,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이 될 거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일이 갔을 거거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가 아니라면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요 이후에서 페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쭉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적거나 갔는데 그 파일의 접근 권한이 이렇게 R로만 되어 있네요. 사용자한테, 소유자한테만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의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였다라는 거죠. 루트였어야만 이게 성공을 했겠죠. 소유주만 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패스워드의 리얼 유저 아이디는 당연히 프리맨이겠죠. 프리맨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의 권한이 값으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폴트로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같아야 되는데 현재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면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였어야만 지금 현재 이론이 맞는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터미널을 통해서 실제 이 패스워드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진짜 루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예를 하나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ps라는 명령을 배웠죠.
ps 마이너스 ef를 하면 뭐 UID, PID, PPID 이런 값들이 화면 단위로 보여주는데요. 이 안에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도 지금 나와야 되겠죠. 패스워드 이렇게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입니다. 루트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ps라는 명령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필드만을 보여주는 명령이 있었죠. 마이너스 5인데요. 5 명령이죠. 마이너스 5 명령을 주고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보고 싶은 필드만을 발라낼 수가 있죠. PID를 보겠다. 그리고 RUSER 유저. 이건 리얼 유저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실행 파일명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될 건데 현재 마이너스 5만 주면 이 터미널에서 수행된 프로세스들만 보여주겠죠. 지금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이쪽 터미널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나오지 않겠죠. 이 터미널에서 수행되어 있는 디폴트로는 포맷은 마이너스 5로 결정을 했지만 대상 파일들은 누가 되냐면 이 터미널에서 수행된 애들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이 포맷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을 줘야 되겠네요.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해버리면 이게 24라인이 넘기 때문에 위로 확 스크롤이 되겠죠. 그래서 모아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엔터를 쳐보죠. 자, 이러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대로 PID가 필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RU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나오고요. 그리고 커맨드가 나오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이 RU저 아이디 자리에는 프리맨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면 이 유저 자리가 이펙티브 유저를 표현하는 필드인데요. 이 자리가 루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 단위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쭉 이 라인을 찾아서 패스워드가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엔터를 쳐가야 되는데 귀찮죠.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필드가 나와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모아를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편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ps-25를 하는데 포맷은 일단 PID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리얼 유저 아이디도 보고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도 보고요. 아규먼트도 보고요. 이렇게 할 건데 모아로 보지 말고 그랩을 써보죠. 그랩으로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이죠. 자, 이렇게 이 패스워드라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만을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굳이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엔터를 쳤습니다. 요 각 필드들의 포맷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PID 자리고요. 리얼 유저의 자리고요. 이펙티브 유저의 자리고 아규먼트, 실행 파일명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아까 우리는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섀도우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섀도우라는 파일은 소유자인 루트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는 루트가 아니라 프리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현재 패스워드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섀도우 파일 안에 있는 암호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일을 오픈해야 되는 거고요. 이 로직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여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한번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보자. 그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저 디파인된 측면으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지금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죠.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루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직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의 권한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리얼 유저 아이디의 값이 디폴트로 저장이 되는데 디폴트가 아닌 경우가 있다. 자, 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르게 디폴트가 아닌 다른 값으로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각각 다른 값으로 설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령어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측면, 실제 다르게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다른 값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 권한의 강좌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은 쭉 설명을 해왔고요. 이제 그 필요성과 사용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이 측면에 실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했더니 리얼 유저 아이디는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인 프리맨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루트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 원인은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LS로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못 쳤네요.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은 유저 밑에 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 암호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루트만이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암호를 바꿔가고 있죠. 그리고 그 실습하는 걸 우리가 봐왔었고요. 자, 한번 보시죠.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그 파일의 정보를 ls-l로 봤는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리눅스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파일이길래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을까? 뭔가 유념해서 보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S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R이나 W나 X, 그 다음에 아무 권한이 없을 때 이런 하이폰, 이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 문자 값을 봐왔는데 여기에 S라는 값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지네요. 이 S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일의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change mode라는 명령을 통해서 생성 단계에서 설정된 접근 권한을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는 change mode죠. change mode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설명드릴 게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측면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5장에서 마지막 추가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처음부터 이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S라는 부분은 유저의 접근 권한에 R이 나오고 W가 나올 수 있지만 W 권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실행 권한 X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S가 나와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S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달라지게 된 건데요. 자, 다시 좀 보죠.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계정이 일반 사용자인 프리맨이 패스워드를 실행을 했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로직상에서는 etc 밑에 있는 shadow라는 파일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shadow 파일은 루트만 리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수행하다가 fail이 나야 됩니다. shadow라는 파일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패를 안 하고 암호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섀도우 파일을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파일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섀도우 파일과 비교할 때 그때는
성공하려면 루트였어야만 되는 건데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 앞부분에서 이 패스워드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인데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루트로 되어 있었느냐?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 S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자, 소유자의 실행 권한에 자리 잡는 이 S 부분에, 요 부분에 X 대신에 S가 나와져 있다면, 사용자가 누구이든, 현재는 프리맨인데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리얼 유저 아이디는 프리맨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디폴트로는 프리맨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 일단, 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그 사용자 아이디를 설정할 때, 요 자리를 보게 됩니다.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누구인가를 볼 때, 요 자리에 S가 있다면, 지금 현재 S가 있죠. S가 있다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되냐면, 디폴트인 이 프리맨,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리맨이 아니고, 이 파일의, 이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의 소유주, 지금 루트죠. 이 파일의, 이 실행 파일의 소유주인 루트가, 이 패스워드를 실행했을 때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에, 유저의 접근 권한, 소유자의 접근 권한인 RWX가 나오는 자리 중에서 이 X 부분에 S라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여기 S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소유자인 루트 값으로 설정을 해라.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지금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리얼 유저 아이디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실행한 프리맨이 되지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이 S 값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소유자인 루트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권한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섀도우 파일을 성공적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추가로도 설명을 드린다면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는 또는 리얼 그룹 아이디는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이 사용자의 그룹 아이디는 500이죠. 이러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실행했다면 그룹의 아이디, 리얼 그룹의 아이디는 프리맨이 됩니다. 프리맨이라는 그룹의 아이디가 되는데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디폴트로는 리얼 그룹 아이디가 그대로 세팅이 되지만 만약에 그룹에 대한 접근 권한을 표현해주는 이 RWX라는 이 자리 중에서 만약에 이 X가 표현되는 이 자리에 여기서처럼 S라는 값이 나와지면 그때는 디폴트로 리얼 그룹의 아이디가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로 그대로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S로 되어 있다면 이 실행시키는 프로세스의 소유 그룹의 아이디가 이펙티브 그룹에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접근 권한을 비교할 때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접근할 때 유저냐 그룹이냐 이 측면으로 접근 권한과 비교를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하느냐, 이 자리는 set user i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set group 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set user id나 set group id가 s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값으로 또는 소유 그룹의 값으로 이펙티브 유저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설정이 되는 건데 언제 이런 테크닉을 부리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여직 쭉 봐왔던 것처럼 이런 패스워드와 같은 실행 파일처럼 일단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루트로 이 프로세스의 권한이 사용이 되게 하고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권한이 없다면 관리자는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드는 것처럼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 때문에 루트밖에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패스워드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매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리자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 사용자들도 중요한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이 섀도우 파일에다가 유저든 그룹이든 아더든 모두 R로 접근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어떤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아무 소유자든지 아무 사용자든지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다 되겠죠. 섀도우 파일의 접근 권한이 유저 그룹 아더 모두 R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이 섀도우 파일을 이렇게 루트만 읽을 수 있도록 별도로 안배해놓은 이런 용도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굳이 이 섀도우화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암호화되어 있는 필드 값을 두 번째 필드에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죠. 굳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섀도우 파일에 또 뽑아내서 별도의 암호를 루트한테만 보여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안 때문에 섀도우 파일이 별도로 뽑아져 나온 거고요.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는 x라는 값으로만 표현해서 실제 암호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실제 암호화된 값은 루트한테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안에 어떤 위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 건데 그렇지만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암호를 일반 사용자들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파일은 루트만 읽을 수 있게 해놨지만 어떻게 하면 일반 사용자도 이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 파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 그때그때마다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자원을 총체적으로 모두 다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모든 사용자가 루트의 권한으로 자원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만 그때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정의한 어떤 루트라는 사용자로 권한을 부여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 파일 실행 파일이 종료가 되면 다시 일반 유저로 프리맨이라는 일반 유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set 유저 아이디나 set 그룹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만 잠깐 동안만 어떤 루트의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와 리얼 유저 아이디가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그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접근 권한과 관련된 값들을 이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또는 이 파일이 디렉터리냐 파일이냐 일반 파일이냐와 같이 파일의 종류 다시 얘기해보죠. 하나의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의 종류 그리고 그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접근 권한 이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어느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파일을 접근하는 데는 유저와 그리고 그룹과 아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유닉스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계층을 3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 RWX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얘네들을 팔진수로 표현하면 R은 4고, W는 2고, 그 다음에 실행은 1이다. 그래서 이 RWX에 대한 값이 유저 그룹 아더별로 이렇게 모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3비트가 필요하죠. 실행, 그 다음에 write, read 권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행은 1이고 write는 2고 그 다음에 read는 4고요. 7이라는 값으로 부여가 되면 모든 read, write, 실행이 모두 다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해서 이 3가지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3비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비트 중에서 일반적인 접근 권한을 유저 그룹 아더에게 표현하는데
9개의 비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16비트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16개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설명을 했냐면,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파일은, 디렉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디바이스도 있고요. 블록 디바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켓 파일도 있고, 심볼릭 링크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네임드 파이퍼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규 파일도 있고, 이렇게 어떤 파일인지를 ls-l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바이트에 이러한 문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파일의 종류죠. 그래서 이 파일의 종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4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4비트의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니까 충분히 여기에 있는 요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이래서 여기에서 9비트가 유저 그룹 아더별로 사용이 됐고요. 파일의 종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4비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더하면 13비트가 되죠. 자,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파일의 접근 권한이나 파일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도로 16비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2바이트인데 비트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비트 중에서 13개 비트는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 나머지 3비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냐? 지금 그거를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비트로 set UID, set group ID, 그 다음에 sticky bit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비트 중에서 4라는 값은 set user ID를 설정할 때 세팅을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set group ID, 그 다음에 sticky bit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유저 밑에 bin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유저의 자리에 요 부분에 s라는 값이 나와 있었죠. 이 s가 나오게 하려면 set user ID가 세팅이 된 건데요. 이 4라는 값이 먹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의 자리에 s가 나오게 해서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소유 그룹의 값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2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티키 비트는 좀 별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특수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도 3비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8준수로 되어 있는 요 3개의 값만을 가지고 체인지 모드로 사용하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만약에 777을 줬다. 그러면 유저 그룹 아더에 모두 RWX를 주게 된 거죠. 여기에 777을 줬다면 근데 이 앞에 하나의 더 8준수를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유저 그룹 아더 자리를 빼고 그 앞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면 이 자리에 4를 주면 이거는 뭐냐면 set user ID를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모드로 쓸 때 여기에는 777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유저 그룹 아더에게 모두 RW 권한만 주겠다. 그러면은 666이죠. 666이 나오면서 근데 set user ID도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4라는 값이 앞에 더 나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et group ID를 설정하겠다. 2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 앞에 이렇게 이 자리에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set group ID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뭐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스티키 비트는 그 자리에 1이라는 값이 나와지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저 그룹 아더가 모두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다면 777이 되겠죠. 777이라는 거. 이건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777이고요. 근데 이 접근 권한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 화일입니다. 실행 화일인데 set user ID도 설정을 하고 set group도 설정을 하고 싶다. set user ID는 4죠. set group ID는 2죠. 더해야 되겠죠. 6이 되겠죠. 이렇게 6이라는 값으로 6777을 주게 되면 유저 그룹 아더에게 모두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는 이펙티브 유저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는 해당되는 그 실행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주와 소유 그룹으로 그 아이디 값이 세팅이 되게 되는 이런 측면으로 설정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4가 나왔다면 set UID만 설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2만 나왔다면 set group ID만 설정이 돼서 어쨌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리얼 유저나 리얼 그룹과 다른 값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유저에다가 S를 플러스하겠다. 그룹에다가 S를 플러스하겠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이 스티키 비트의 개념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만약에 스티키 비트를 설정하고 싶다. 그렇다면 유저에다가 T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숫자로 할 때는 이렇게 4나 2나 1 또는 뭐 6이든 이렇게 더해진 값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리얼 유저 아이디는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설정이 되지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는 set 유저 아이디나 set 그룹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소유자나 소유 그룹의 값이 설정이 된다. 만약에 이 특수 권한이 실행하려는 실행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디폴트가 되는 거죠. 리얼 유저 아이디나 리얼 그룹의 아이디가 그대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수 권한인 set UID나 set 그룹 아이디는 보안적으로도 좀 중요한 측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서 우리가 LS 했을 때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리눅스 시스템이 별도로 서비스를 통해서 붉은색으로 관리자에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 이런 측면으로 관리를 좀 더 특별하게 하라는 용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12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 일단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set user id나 set group id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유닉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가 만든 프로세스에다가 이렇게 set user id나 set group id를 필요하다면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테크닉을 또는 개념적인 내용을 추가로 배우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스티키 비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티키 비트는 설정을 하면 other 자리에 t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처럼 여기에 change 모드로 이렇게 유저에다가 t를 주든 1000이라는 값을 주든 어쨌든 이 네 번째 자리에 1을 주게 되면 ls-l 했을 때는 이렇게 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other의 실행 권한의 자리에 t가 나오는데 뭐 숫자로 설정할 때는 뭐 1값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문자로 줄 때는 other 자리에 t이기 때문에 other에다가 플러스 t를 하겠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 t는 유저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약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set UID는 유저에다가 s 값을 주는 거고요. set group ID는 그룹에다가 s를 주는 거고요. 스티키 비트는 유저에 t를 준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문자로 표현할 건지 숫자로 표현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대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문자보다는 숫자로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명시적으로 set user id나 set group id 또는 스티키 비트를 설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숫자로 change 모드를 통해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문자로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 스티키 비트 부분도 12장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텐데 과거에는 그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실행 파일이 메모리로 로딩이 될 때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이 스티키 비트가 설정을 해놓으면 수압 영역에 자주 쓰는 실행 파일을 보관을 해뒀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디터 VIR 같은 에디터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유저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번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원초적으로 로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수압 영역에다가 보관을 해라. 그래서 원초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압 영역에서 바로 메모리로 로딩을 해라. 그러면 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측면으로 이 스티키 비트를 특수 권한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런 용도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자원들이 좀 리소스들이 좀 더 과거보다는 빨라지면서 그런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보안과 관련된 측면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그 본문의 실습 과정을 충분히 두 번에 걸쳐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2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특수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프로세스 응용과 관련된 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권한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펙티브 유저나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12장에서 추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스티키 비트는 본문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2, 유닉스의 어떤 기본과 관련된 부분들, 유닉스를 접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닉스를 접근할 때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다 섭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나는 개발자로서 유닉스를 접근해 볼 거냐, 관리자로서 접근해 볼 거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파트 3에서 여러분들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